안녕하세요. 1번 굿즈 아웃도어제 루어신동입니다. 오늘은 캠핑에서 사용한 낫다를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나름의 방법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퐁퐁이라든지 기타 세제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마하는데, 연마하는 기본은 숫돌과 날이 45도 되게 위에서 봤을 때 를 들고 밀 때 힘을 주고 뺄 때는 힘을 뺍니다. 45도에 밀 때는 살짝 힘을 주고 뺄 때는 힘을 빼고. 칼날을 갈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날의 이제 발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다들 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순수 한국말을 못 찾았습니다.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찌끄러기들 보이시나요? 이런 걸 발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밀면 이쪽 방향으로 바리가 반드시 놓습니다. 그것이 칼날을 갈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먼저 칼날을 갈기 전에 이 바리에 대한 존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칼날 가는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칼날 가는 순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면이죠, 이면. 첫 번째로 연마할 순서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쪽이 1번. 이쪽으로 갈고 갈다 보면 이쪽에 바리가 생기겠죠. 2번 작업은 이 바리를 이게 1번, 이게 2번. 첫 번째 연마를 통해서 생긴 바리를 상쇄시키면서 날 끝에서 안쪽 방향으로 연마시켜줍니다. 이게 2번입니다. 이 작업이 이제 숫돌로 행해지는 작업이고요. 이 숫돌은 원래 이렇게 커브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 숫돌은 낫다라든지 도끼를 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평탄화 시켜주는 작업이 있거든요, 숫돌을.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크게 날 끝을 저는 중요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돌로 가는 방법은 이쪽 그림이고, 지금부터 이쪽 그림은 이 카와도라 부르는 연마제를 바른 가죽에 대고 이제 작업할 텐데, 이게 이쪽 그림입니다. 보면 이건 간단해요. 나무판에다가 가죽 대고, 보통 청봉이라는 연마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사용하는데, 저는 집에 있는 컴파운드, 촬영용 컴파운드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그냥 컴파운드 작업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제 미세 작업이죠.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하면 여기 또 아주 미세하게, 그게 안 나와요. 근데 미세하게 바리가 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4번, 한 번 더 이렇게 그릴까? 5번. 이 순서로 작업을 합니다. 2014년도에 샀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갈아도 완전 오답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날을 카와도에 대고 문지르다 보면 칼날 무게와 압력 때문에 가죽이 살짝 들어가요. 이렇게 닿은 부분이. 그러면서 밀면 이쪽으로 칼날을 밀면 위에 발린 이 녹색 컴파운드가, 이 컴파운드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말려요.
가죽이 이렇게 말리겠죠? 이게 움직이니까, 이동 속도가 있으니까 가죽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쪽에 다시 회복하려고 올라오겠죠. 그럼 날도 이 부분 날이 제일 중요한데 살짝 말립니다. 날이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이쪽 날이 살짝 이렇게 말립니다. 이 칼끝 부분의 말림 정도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어요. 이 작업을 호닝이라고 하는데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완전히 개인 취향입니다. 이 호닝 철자 맞을 거예요. HONING. 이걸 하는 이유가 칼날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칼날을 너무 갈아가지고 예각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 주로 놨다가 내려쳐가지고 가지치는 작업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호닝 작업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예각이면 칼날이 이제 나가죠. 가죽에 대고 힘을 좀 주셔가지고 칼날을 말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말리는 느낌, 가죽이 말면서 칼날을 이렇게 둥글게 안쪽으로 마는 느낌으로 각을 살짝 죽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문지라든지 그런 거를 스극스극 잘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원한다 하신 분은 힘을 거의 주지 마시고 살짝 거의 자중 정도만으로 살살 눌려주시면 원하시는 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날 끝은 살짝 죽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사용하시면서 자기 사용 목적에 맞게 느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컴파운드 작업인데 3번 칼날 작업 이쪽 칼끝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칼끝 쪽에 이제 바리를 만드는 느낌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바리가 안 생깁니다. 컴파운드 작업은 4번도 칼끝 쪽으로 이렇게 바리를 모으는 느낌이니까 3번 이제 칼날면 3번 이쪽 면이겠죠. 칼끝 쪽으로 이제 바리를 만드는 거죠. 바리를 만드는 느낌이죠. 이렇게 하고 살살 힘을 거의 안 줍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칼끝에 바리를 만드는 느낌.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여기 딱딱한 면 나무에 뒤에 이런 쪽에다가 컴파운드를 살짝 발라가지고 왜 나무에다가 마지막 작업을 하냐면 가죽에 되면 이런 느낌을 아까 말했죠. 호닝이라고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칼 끝을 조금 둥글게 만들거든요. 그 작업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 작업은 3번, 4번을 통해서 호닝 작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3번 작업할 때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거의 안 생깁니다. 날을 살짝 이쪽 방향으로 깎아먹고 4번도 살짝 깎아먹겠죠. 이렇게 4번 살짝 깎아먹고 3번도 살짝 깎아먹고 날 보호를 위해서 둥글게 무슨 날 끝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날을 다시 살짝 세우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가죽 이런 느낌이 아닌 비교적 딱딱한 면이 나무에 대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날을 마지막 날 세우는 작업이죠. 소리가 다르죠? 가죽이랑. 이 5번 작업으로 이 칼 가는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저처럼 대량 생산된 납다가 아닌 일본 장인이 수작으로 만드는 납다가 있어요. 형태가 보면 크게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이쪽 부분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납다를 칠 때 이런 나무를 칠 때 잘못 쳐서 땅을 쳤을 때 날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여기 혹이 있으니까 칼 끝에
땅을 쳐도 날은 보호되겠죠. 그다음 날 끝이 이게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커브를 그렸는데 평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준 대로 이런 날을 갈면 숫돌이 평면이잖아요. 이게 참 그리기 힘든데 이쪽하고 이쪽만 갈려요. 그럼 날 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장인이 만든 이런 나타들은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갈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날이 제 같은 나타는 똑같이 그려야 되나? 이렇게 되세요, 날이 끝이. 근데 장인이 만든 것들 보면 날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과장되게 그린 건데 살짝 커버가 있습니다. 이런 날의 형태를 컨벡스,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날이 이게 둥글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기계로는 힘들기 때문에 장인들이 수작업해서 만들겠죠. 그거를 이렇게 숫돌에 대고 밀어버리면 이게 평면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낙타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방법으로 그 연마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이야기하고 싶어졌는데 이건 컷할지 나중에 편집할지 생각하고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날이죠. 스칸디라 해서 저기 모라 나이프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칸디 나이프 형태의 칼날인데 일반적인 나타가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장작을 탁 쪼개면 장작이 쪼개지겠죠? 쪼개지면서 얘를 각을 잘못 잡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박혀요. 왜냐면 이 각 때문에 나타가 일로 들어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박히려고 그러겠죠. 이거를 끝에 손잡이로 이렇게 살짝 조절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거의 뭐 10중 8구 이렇게 박히는데 이렇게 박히면 또 여기 빼기도 뭐같고 밀어서 치기도 뭐같고 힘은 힘들어 들고 쪼개는 게 아니고 박으면서 이제 가르는 거죠. 나무를 계속 대각선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컨벡스의 날은 보시면 딱 아시겠죠? 딱 모르시나? 공간이 생깁니다. 빨간색 칠한 부분, 칼날 끝이. 이제 칼날 끝으로 나무를 찍어서 쪼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으로 밀면서 이 부분을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나무를 쪼개는 거죠. 결대로 이렇게 계속 중앙에 홈이 생기죠.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에 나무가 닿이는 부분 이제 나무 결대로 쪼개는 거죠. 본래 그 나무 쪼개는 방법이죠. 힘으로 나무 칼날로 이렇게 자르는 느낌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나무 결대로 쪼개는. 그래서 이 컨벡스 칼날이 조금 전에 보여준 스칸디아 그라인더 날 형태보다 장작 쪼개기는 더 유리한 형태입니다. 얘도 장단점이 있는데 얘만 지금 장점 말했기 때문에 이 스칸디아 그라인더에 대한 장점도 이야기하면 칼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예가기 때문에 절삭력이 더 뛰어납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모라 나이프가 대부분 스칸디아 그라인더이거든요. 절삭력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뭐 작은 수작업, 작은 나뭇가지를 깎는다든지 부시 크래프트에 적합하죠. 그래서 절삭력은 뛰어난데 장작 쪼개는 데는 얘보다는 못하다 입니다. 아이고 칼날 가는데 부가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칼날 가겠습니다. 보이려나?
단면 낫다에는 오른손잡이용이랑 왼손잡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오른손잡이용이거든요. 오른손을 쭉 뻗었을 때 뒷면이 보이면 오른손잡이용입니다. 이거를 그냥 외우세요. 이해하려면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낫다 날이랑 같은 각이거든요.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네. 어쨌든 거의 비슷한 거의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나무다 하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겠죠. 옛날에 각이 있기 때문에 이 각의 흐름대로 이렇게 찍어도 찍히는 순간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왼손잡이가 왼쪽에서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찍죠. 날각 보이시죠? 일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날 끝이 여기부터 파고 들어가면서 나무 뿌리 쪽으로 나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낑긴다는데 나무 사이 낑겨버려요. 빼기도 뭐같고 힘줘서 끝까지 밀기도 뭐같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왼손은 왼손잡이용 낫다를 사시길 바랍니다.